자, 실전사주 522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좀 특별한 사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자와 도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사주 사례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허자, 헛개비 글자를 불러오는 론이다. 허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리학의 허자론은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자기계발로 많이 쓰이는 시크릿의 원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어서 이게 한마디로 명리학의 시크릿이 허자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사주에 없는 글자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시크릿이 뭐죠? 현실에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나의 진동수를 맞추면 내 진동수에 맞는 것들이 끌려 들어온다.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면 그 집중되는 것들이 끌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들어오고 내가 잘 될 일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일들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자, 명리학에서는요, 없는 글자를 허자로 불러들이는 것을 허자론이라 그러는데 허자론에서 또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실전사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522강 허자와 도충, 없는 글자를 불러오는 사주. 사주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한번 보죠. 불덩어리로 목화로 이루어진 사주죠. 매우 특이한 사주죠. 사주의 주성부는 비경과 겁재가 8글자 중에 자그마치 6글자가 비경겁재로 오로지 올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목화로만 들어있으니까 완전 불덩어리 사주면 보통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몸에 큰 질병이 있거나 뭐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그렇죠. 심장이 터지거나 다혈질로 감옥에 가거나 오래 못 살거나 이런 식으로 이걸 전통 명리학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안 좋은 얘기들, 어떤 사주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논법에서 보자면 이 사주는 완전 반항아 사주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보통 그러면 이런 사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사주 오면 그냥 열심히 사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형태들이죠. 사람 조심하세요. 심장병 조심하세요. 끝 정도 되겠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주를 푸는 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사주의 주인공 남자분 정사년생이시니까 정사년, 을사월, 정묘일, 병오시 지금 40대 중후반의 남성분이시고요. 제 지인이십니다. 이분 상당한 부자예요. 자영사업 프랜차이즈 카페를 한 6, 7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계시는 상당한 부자십니다. 그냥 조그만 카페가 아니고요. 저기 서울의 중요 요지에 거의 진짜 무슨 성당 같은 규모의 카페들을 가지고 계시는 카페 재벌집 본인이 또 자수성가 하신 분이세요. 부모 돈으로 사업하신 것도 아니고. 이 사주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격이 다혈질일까요?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그냥 걸어다니는 보살이에요. 와, 정말 이분의 인품은 정말 대단해. 정말 어른스럽고 겸손하고 사람이 아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옆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용광로처럼 동화돼서 나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성인군자다. 아니. 보통 이제 성인군자 하면 돈은 못 벌겠지. 아니, 사업 수완도 기가 막힙니다. 능력도 꽤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이 사주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사주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화종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화종격으로 해석해도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럼 어쩌란 거야? 화종격이면 참고로 이 사주 화종격이면 수운 들어오면 폭삭 망해야 되는데, 지금 수운인데 더 잘 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죠? 이게 화종격이면 반대 기운 들어오면 망해야 되잖아. 아니야. 이게 종격론도 현실에 안 맞는 것들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종격론을 안 써요. 사주를 세력사주로는 봐도 종격사주로는 보지 않아.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요, 동일 사주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발현되는 특수 능력이고, 종이 가능하다 정도까지는 우리는 사주 보고 알 수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에는 에어백이 있어. 그럼 에어백이 있으면 다 에어백 터져요? 아마 요즘 차들 대부분 에어백이 달려있지만 평생 에어백에 얼굴 맞아본 사람들은 몇십 명에 한 명? 100명에 한 명? 여러분 에어백에 얼굴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런 분 주변에 흔치 않잖아.
보통 에어백이 터졌다는 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뭐 그런 뜻인데, 자, 그럼 에어백 달린 자동차는 다 에어백 터져요? 그러면 종격이 가능한 사주는 다 종을 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주가 종격의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게 정말 종할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사주에 이런 사주를 보고 이건 종격 사주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종했는지 종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사주는 종한 사주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도충, 허자를 통해서 갖고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명리계의 시크릿 허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뒤에 페이지에서 허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허자를 보죠. 허자는요, 사주에 없는 글자를 불러오는 허자론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다라고 한다. 약간 귀신 같은 거예요. 자, 허자론에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공엽이라는 계열과 도충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자, 우선 공엽이라는 거는요, 끌어당기는 거고요. 도충이라는 거는요, 반대 기운을 반발로 갖고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공엽이 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도충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마지막 순간에 작동하는 거예요. 자, 공엽과 도충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명리에서 공엽은 천간 공엽과 또 지지 공엽으로 나눠집니다. 천간의 공엽은 한마디로 간합이고요. 지지의 공엽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우선 천간 공엽을 좀 보죠. 자, 천간의 글자들이 간합으로 서로 합하는 글자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없는 글자를 불러드리는 거. 하나 있을 때는 그닥 영향력이 미미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 때, 이렇게 복수로 있을 때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서 사주에 없는 것도 불러 들어오는 마술을 부립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천간만 봐요. 천간에 동일한 글자가 반복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간목이 반복되고 있죠. 간목. 그러면 천간의 간목이 합으로 불러들이는 기운을 봐야 돼. 갑은 뭐하고 합을 하죠? 천간에서? 기토, 맞습니다. 갑기합을 하죠. 그러면 갑이 모이면요, 기토를 불러옵니다. 이분이 만약에 교육계통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기토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공부 학문 자격, 내가 천간에다가 내 자격을 올렸더니 나한테 배우겠다고 제자들이 딸려 들어오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천간에서 공엽으로 글자를 불러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뭐가 반복되어 있죠? 반복되어 있으면 힘이 강해져요. 임수가 두 개 있죠. 임수가 두 개면 뭘 불러올까? 정화를 불러오겠죠. 이 임수한테 정화는 뭐죠? 돈이죠, 돈. 이 사주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비경갑제들이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이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돈 들어와라, 돈 들어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화 불러와라, 정화 불러와라. 자, 이거 임자가 힘이 셀까 안 셀까? 무지하게 세죠. 위아래가 다 임자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무리야.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로 융합된 사람들이야.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함께 상관경관을 하고 있어. 이분이 정치 유튜브입니다. 직업은 변호사.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큰 돈을 벌어당길 수 있다. 근데 함께 행동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는 이런 걸 보고 일기격이라 그래요. 하나, 이게 천간에 같은 기운이 있나 봐요. 자, 경금 두 개, 신금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경금은 천간에서 뭘 불러와요? 을목을 불러오죠. 경금이 모여서 을목 불러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죠. 다음 신금이 병화를 불러오죠. 병신합 해가지고. 그러면 병화하고 을목을 지금 불러오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병화를 불러오면 뭐예요? 권력. 을목을 불러오면 뭐예요? 돈. 이분의 직업은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에요. 자, 이게 천간 공엽이고요. 이번에는 지지의 공엽은 삼합, 육합에서 빠진 글자를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셋이 모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둘이 모였어. 셋이 모여야 되는데 둘이 모였어. 야, 한 명만 더 데리고 와, 한 명만 더 데리고 와. 그러면 우리 완벽해질 수 있어. 이게 삼합이죠. 삼합. 또는 방합도 마찬가지. 셋이 모이면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서 완벽해지는데 한 글자가 빠져 있어. 그러면 그 빠진 글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주의 방합적 요소, 자, 이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허자 공엽은요, 허자 공엽 도충은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 사주자 중에서 열에 한두 명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노력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사주가 이렇게 생겨 있고 내가 노력까지 해야지 공협이라는 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금 3개 있는 사주 공부했죠. 그것도 천간에서 간합으로 을목 불러오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돈 벌자. 그래서 무재성 사주인데 돈 많이 벌잖아. 무재성 사주가 돈을 많이 벌어. 왜 없는 것도 불러와. 그게 강력한 열망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시크릿 하는 거야. 우린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린 부자다.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매일 신세한탄하고 있으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승질도 더럽고 나 원래 복도 없고 나까짓 게 뭘 하겠어. 그러고 있으면 내까짓 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야. 사주 보고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주 안 배우는 게 나아. 사주를 보고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해야겠네. 내가 왜 안 했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경령 셋이 모여서 돈을 불러들이는 거야. 자, 이게 공협 도충 허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고 하면 그걸 끌어당길 수 있다. 특수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수 능력. 자, 사주를 보고 이렇게 사주가 생기면 죄종격이고 죄공협이고가 아니라 이 사주는 종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공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허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근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지. 자, 지지에 삼합이나 방합 또는 육합이 여러 개 엮여 있으면은 거기서 강하게 열망하는 것들을 끌어당겨 옵니다. 자, 이 사주는 지지에 해자가 있죠. 해자. 이분사주죠. 이분사주. 지지에 해자. 그러면 또 뭘 불러와요? 축을 불러와요. 그러면 해자, 축도 되고 축이 유축합도 해. 그럼 이 사람 좀 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 조직, 명예. 하는 일은 권력 깨는 거. 근데 나도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사주의 일주와 시주가 만약에 병인일에 갑오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인호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뭘 불러오려고 할까? 수를 불려오려고 한다. 술토. 그러면 이게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술토식신을 공협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보통 인호 사이에 여기다가 술토를 이렇게 딱 공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온다. 이러한 상황들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온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주에 공협 허자의 요소를 한번 다 골라보시오. 이 사주에 공협 허자 뭐 있을까? 천간에 우선 2개 이상 되는 거. 그렇죠. 무토가 둘이 붙어서 이제 개수 불러오죠. 개수가 뭐죠? 돈이죠. 그러면 너와 내가 합심하여 함께 돈 벌어보자죠. 너와 내가 합치면 함께 돈 벌 수 있다. 밑에 깔려있는 돈 끄집어 올려서 벌어보자. 다음은 지지에 해자가 있으면 뭘 불러오려고 그러죠? 축을 불러오려고 그래요. 왜? 너의 돈과 나의 돈, 무자의 돈과 무술의 돈인 해수를 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뭔가 함께 해보자. 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뭔가 함께 해보자. 그럼 축은 뭐냐면 네 돈하고 내 돈 합쳐줄 사람이야. 또 신축년 같을 때나 축대운 되면 그런 사람들 나타나겠죠. 또는 간절하게 원하면 공협 허자로 그냥 불러와 버리겠죠. 허자로. 그러면 축을 불러오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 돈 얼마 있고 니들 돈 얼마 있지? 우리 합쳐가지고 뭐 좀 해보자. 이분 직업이 뭐냐면요. 브로커예요. 브로커.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너 1억 갖고 있고 너 3억 갖고 있고 너 2억 갖고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20억 만들면은 이 빌딩 살 수 있어. 이거 하는 일 하시는 분이에요. 재밌죠? 네 돈 내 돈 합쳐서 뭐 함께 해보자. 이 사람들 재주 가지고 있지. 재주. 돈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뭐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재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의 기술도 있고 돈도 있구나.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자격면허를 갖고 있거든. 무슨 테마파크도 만들 수 있고 요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뭐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야, 나 돈 얼마 못할 테니까 니들도 돈 합쳐가지고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내가 지식 정보 다 제공해 줄게. 이게 일종의 자격면허 공유고 요렇게 되면 재주 공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사업 벌리시는 분이야. 참고로 결론적으로 이분이 사기꾼이에요. 이분이 한 일은 다 사기였어 나중에.
나중에 다 챙겨도 도망가가지고 감옥도 가고 뭐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만난 분이었는데 제 돈도 몇 억 가져갔어 이분이. 내가 그래서 별로 이분한테 감정이 안 좋아.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분이 만난 사람 다 사기당했어. 이분한테 막 돈들 받아가지고 무슨 면허 승인권 얻어주겠다. 내가 일단 얼마 보태겠다 했는데 자기 돈은 안 보태고 쟤 남의 돈으로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많았던 분이에요. 해자가 만나서 해자축, 자진이 만나서 신금, 묻부토가 만나서 천간, 개수 이런 게 이 사주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허자와 공엽을 없는 글자도 막 끌어당겨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써놨죠. 남자. 무무는 개, 신자진, 해자축, 요 공엽으로 불러온다. 자, 이번엔 도충. 도충 얘기를 할게요. 도충이라는 거는요, 좀 특이한 사항인데 지지에서 어떤 동일한 글자가 2개, 3개씩 모여 있으면은 그리고 그 반대되는 기운이 사주에 없고 특히 사주가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대체품도 고르기 어려울 때는요. 반대 기운을 극단의 힘으로 끌고 들어와요. 보통 나 이게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럼 불러와요.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했더니 먹을 게 생겨. 그런 것 같죠.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살 일이 생기죠. 이런 형태가 도충이에요. 자, 이런 사주 볼게요. 이 사주는 사화가 2개 있죠. 상관. 이 사주에 없는 글자가 뭐죠? 수기운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같은 글자 2개가 모여 있으면 반대 기운이 뭐예요? 해수죠. 근데 해수에 비슷한 대용품이 지금 없죠. 뭐 해자축 이런 애들이. 뭐 천간에 임계수도 없죠. 이러면 이제 확실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사화가 해수를 불러와요. 이런 걸 도충이라 그래요. 근데 공엽보다도 도충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도충이 일어나는 사주는 동일 사주에서 몇십 개 한 개예요. 그러니까 도충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충을 일으키려면 정말 극강의 인내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통 예술가들이 어떤 시를 쓰려고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으아 하고 머리싸움에다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괴로워하다가 그림이 안 그려져 하다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죠. 이분 직업이 탱화예술가예요. 탱화예술가. 자, 이 상관의 재주면 펼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재주인데 아이디어 소스가 이제 탱화를 그리려는 거. 그려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럼 해수가 들어와요. 이분은 탱화 예술가입니다. 창작 되게 잘하세요. 뭐 인성 없으니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상관을 쓰기 위해서 해수를 도충으로 달고 들어오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주는 또 뭐 있을까? 유유가 또 둘이 들어오죠. 유유. 그럼 유유가 뭐 달고 들어올까? 목기운 달고 들어오니까 묘묘를 달고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 사주에 묘목이나 뭐 간목, 인목 비슷한 대체품이 있어 없어? 지금 대체품도 없죠. 그러면 요 유유가 이게 편제인데 인성이 필요해. 그러면 이게 이제 도충으로 묘목을 불러 들어와서 해묘미 삼합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묘목을 달고 들어오면은 해묘미를 들고 들어오면 이거는 공엽이죠. 묘를 여기서 2개가 불러오면 도충이죠. 이러면 도충의 공엽을 모두 이용하는 도충, 반대 기운 끌고 오기, 공엽, 빠진 기운 불러들여 오기 2개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분은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영화음악 예술가인 한스 짐머라고 하는 뭐 인터스텔라, 인셉션 같은 진짜 현대에 아주 유명한 음악을 만드신 그 음악가의 사주입니다. 사주가 무인성이죠. 무인성이야. 근데 인성을 도충으로 불러오는 형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도충입니다. 지지에 예를 들어서 사사사사 이러고 있으면 그 사주는 해를 불러오겠구나. 또 사사사가 모여서 유금도 불러오겠구나. 사유합도 하니까. 또 사신합도 하니까 신금도 불러올 수 있겠구나. 특정 글자가 많이 모이면 공엽이나 도충을 통해서 다른 글자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게 특수 능력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하는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들이 된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럼 사주를 보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노력을 해보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사주의 공엽도충을 다 끌어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허자를 배웠으니까 이 사주가 거의 모든 걸 다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우선 첫째. 천간에 비슷한 글자 2개 있죠. 그럼 뭐를 불러오죠? 임수 불러오죠. 임수. 임수는 뭐죠? 정관. 그러면 간판, 명예, 지위, 조직 이런 거를 갖고 들어오는 게 되죠. 다음. 지지에 사화가 2개 있으면 도충이죠. 뭘 불러올까요?
자, 도충은 대체품이 없을 때 반대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와 두 개가 해수를 달고 들어오죠. 지금 이 사주는 해수의 대체품인 뭐 진토니 자수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을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좀 어설프게 물이 나면, 어디서 지하수가 어설프게 나면 거기서 대충 그냥 지하수 그냥 퍼다가 먹으면서 그냥 참고 살아. 근데 그런 지하수도 없어. 물이 없어서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구청 앞에 가서 데모해요. 우리 마을에 수도 깔아주세요. 수도 깔아주세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연좌농성 할 거야. 이런 거야. 근데 어설프게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데모 안 해. 그냥 그 집에 가서 줄 서서 먹지. 그런 거야. 이게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냐. 확실하게 없어야 돼.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해수를 달고 들어와요. 해수는 또 뭐죠? 권력 조직이죠. 해수가 들어왔는 또 해묘합까지 해. 이러면 공역도 돼. 해묘합도 되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사화가 두 개가 있으면은 사유축을 하려고 그래. 자, 사유축과 사신합을 하려고 그래. 사신합은 육합이고요. 사유축 삼합은 삼합이에요. 그러면 사화 두 개가 해수도 불러오고요. 사화 두 개가 유금도 불러오고 신금도 불러와요. 육합, 삼합 다 불러오죠. 그러면 신금, 유금이 뭐죠? 이 사주에서는? 재물이에요. 그러면 이 비견, 사화라는 겁재들이 돈과 권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또 이 사화가 무언가를 장생시켜요. 천간에서. 사화가 천간에 무엇을 장생시키냐면 12운성에서 천간 경금을 장생시켜요. 지지의 장생 기운이 여러 개 있으면 천간에 없어도 불러와요. 이것도 일종의 12운성으로 불러오는 끌어당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화가 천간의 경금을 불러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란 뜻이에요. 지지의 재성은 돈의 기반이고 천간의 재성은 돈의 활용이에요. 그럼 천간의 경금이 들어오죠. 천간 경금이 을경합까지 하죠. 천간의 경금이면 이 사주한테는 뭐죠? 정제죠. 그러면 요 사화가 지지에서는 해수 불러와 유금 불러와 신금 불러와 재와 관을 불러오고 천간에서는 경금장생, 돈을 끌어당겨와 그래서 내 인성과 결합을 해. 자,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여러 사람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열망의 공동체예요. 제가 전에 그 CEO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의 회사를 갔는데 이분 회사는 처음에는 직영점만 6개를 내시고 이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셨어요. 보통 자기 가게 1개나 2개 하고 잘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 하잖아요. 이분은 나랑 뜻이 맞는, 똘똘 맞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직영점을 냈어요. 아는 사람한테만 내줬어요. 자기 일가, 친척, 지인, 형제, 나와 형, 동생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이분의 회사를 갔더니 되게 열정적인 직원들이 거의 우리는 형제, 우리는 한 가족 하면서 카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알바생들까지. 와, 이 회사에 갔더니 용광로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장보다도 더 이렇게 해서 매출을 높여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키워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이 잘 되면 가게를 또 내가지고 거기 있는 매니저들을 갖다 점장을 시켜주거든, 이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부자 될 거예요. 이 을목은 무엇을 끌고 와요? 을목은 경금 끌고 오죠. 경금은 뭐죠? 돈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돈 끌고 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함께 똘똘 뭉쳐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화가 또 돈을 장생시키고 있고 지지에서 돈의 기반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서 마법 같은 사주예요. 자, 그럼 동일 사주가 다 부자일까요? 아니요. 동일 사주 중에 거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업하다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무슨 뭐 투자 잘못해가지고 거지된 사람도 있을 거야. 보통 그래서 이런 사주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한번 말아먹고 다시 성공을 하고요. 대충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받을 돈 한 개도 없구나. 오로지 나의 노력과 나와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저 어설픈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확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 버리면 인간 승리를 기록을 해버리는 형태입니다. 이분은 그 집안이 딱 부자는 아니어서 그냥 중산층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그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서 뭐 유럽의 성 같은 뭐 정말 멋있는 인테리어를 해서 이 카페를 차리신 분입니다. 옛날에 한번 4, 5년 전에 한번 실전사주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특별한 사주. 한마디로 공협, 도충, 허자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끌고 들어오는 마법 같은 사주다. 근데 실제 명리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동일 사주가 다 그런 거 아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사주만 봐가지고 모른다예요. 사주 플러스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쭉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사주를 지금까지 어떻게 썼나를 확인을 하면
앞으로 이 사주를 어떻게 쓰겠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